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고민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저기 살고 있는 집은 예. 관악구에 있는 그 신림 프루지오에 살고 있고요. 신림 푸르지오요. 예.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전철역이 조금 멀어서 네. 저기 그 동작에 있는 경남 아파트나 네. 아니면 저 광명에 있는 철산 프루지오를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내놓기는 했는데 아직 팔리진 않았어요. 네네. 예, 그런데 팔리면 이 둘 중에 어느 어디로 것이 가는지? 좀 더 나은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림 푸르지오를 매도하고 동작에 있는 경남 아파트나 아니면 광명에 있는 철산 푸르지오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피해는 없으신가요? 예, 예. 네, 하여튼 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잘 주셨고요. 신림 푸르지오에는 그럼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017년 5월에 했습니다. 2017년 5월에 매수 가격은 5억 천이요. 5억 천이요. 그럼 30평대겠네요. 예, 예. 네, 5억 천에 매수를 하셨고, 좋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가격, 뭐 요즘 뭐 최근에 가격 안 오른 아파트가 없겠죠? 예, 예. 우리 신림 푸르지오도 그래도 꽤 많이 올랐어요. 예, 맞아요. 예, 꽤 많이 올랐어요. 예. 한번 이 신림 푸르지오를 보게 되면, 근데 왜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경기가 나빠서 네네. 팔고 전세를 살까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해서 네. 전철역이 혹시 좀 가까운 데를 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사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매도를 정하신 건 아니네요. 그죠? 아니, 상황을 보고 나서 제가, 이거 그냥 더 붙잡고 계세요 하면은 이사 안 가실 거네요. 예, 예, 맞아요. 네. 근데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 예. 우리 신림 푸르지오는 참 아주 그냥 실거주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이 얘네들 지금 한 1,5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예, 예. 굉장히 단지도 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예. 무엇보다도 여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몰려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냥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냥 걱정이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공원까지 있네요. 그죠? 예.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역까지, 신대방 역까지가 조금 멀죠. 멀어요. 뭐 이렇게 쓰여진 거에 보면은 뭐 한 15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 걸어가다 보면은 뭐 여름에 조금 걸어가면 더 얼마나 걸려요. 덥겠습니까? 예. 그죠? 예, 예. 마을버스 같은 거 이용해야 되고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하지만 일단 거주하기에는, 그리고 5억 천에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2017년도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2015년도부터 올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2014년에 꿈틀꿈틀 하다가 2015년, 16년 쭉쭉 올랐는데 얘는 2017년에도 다른 아파트들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도 5억이었단 말이죠.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오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들이 쭉 오르고 나서 가장 뒤늦게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울의 예. 다른 아파트들이 쭉쭉쭉쭉 올라가 줘야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막내 어떤 입장에서 다른 것들이 다 올라가 주니까 올라갔는데, 예. 그거를 더 분석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세금 자체가 쭉쭉쭉 올라와 줬어요. 전세금이 상승을 했고요. 예. 거기에 이제 투자 자본들이 좀 최근에 들어왔던 거죠. 왜? 가격이 너무 쌌으니까. 30평대가 5억이었다라는 건 굉장히 쌌던 거거든요. 2017년도 중반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9년도에 들어서 사람들 눈에 이제 탁탁탁 띄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들이 좋아하지만 투자 자본들까지 유입이 됐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이 쭉 뛰어갖고 지금 호가는 얼마 갑니까? 한 7억 5천? 뭐 한 8억 정도 갑니까? 아니요, 8억 지금 뭐 좋은 곳은 네. 단지가 좋거나 그런 데는 8억 5천이라고 하고요. 저희 거는 8억 2천에 내놨어요. 그러면 8억 이상의 가격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예. 최근에 3억이면 5억짜리가 3억이 올랐다는 소리는 65%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예, 예. 거의 70% 가까이 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호시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아주 좋은 부동산 경기였잖아요. 서울의 전체 아파트들이 다 상승을 했고 예, 예. 이런 호시절에 덧붙여서 전세금 상승해 주면서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올라와 줬던 거거든요. 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보려면 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특성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오른 것 같고요. 예. 다시 본연의 옷 색깔로 다시 자기의 색깔로 다시 회귀할 것 같아. 이유는 뭐냐면은요. 예. 일단 세대수 자체가 14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예. 굉장히 큰 세대라는 그 어떤 장점은 있지만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예. 다 빌라촌이에요. 아래쪽은 산이고 예. 다 흔히 말해서 빌라촌이라고 하죠. 예, 예. 주변에 아파트가 없이 빌라촌에 그냥 섬처럼 떠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아파트 막 주변이 이렇게 아파트들이 쫙 둘러싸고 있고요. 예. 그 안에 국지적으로 빌라들이 몇 개 있는 빌라들은 아파트 가격들의 영향을 받아서 갭 메우기로 해서 빌라 가격들이 좀 올라가거든요. 이런 소형 주택들이. 네. 반대로 주변에 네네. 빌라 이 다세대 주택들만 많이 몰려 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섬처럼 있으면 예. 당연히 오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예. 실제 푸르지오에 사시는 지금 8억의 주거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다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하시지 못하는 분들하고 같은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가격들 자체가 오르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는데 예. 추후에 이 상승 여력이 꾸준히 유지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서울 전체가 지금 조정기에 들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라는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또 경제적으로 또 더 타격을 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 예. 지금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흐르겠지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예. 지금 매도가 맞으실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지만 미리 눈치를 채고 예상을 하고 이 아파트들을 내놓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요만한 이 3억 정도의 이익을 빨리 이 차익을 내 거로 해야 돼. 내 통장에다 꽂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5억짜리가 8억이 됐다라고 해서 3억 올랐네 이렇게 되면 이거 내 돈이 아니잖아요. 예, 예. 이 3억을 빨리 내가 취하고 그러고 나서 돈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거고요. 예, 지금 예. 이제 재정 확대다 뭐다 해서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거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현물을 좀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좀 우선시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빨리 8억을 내 손에 쥐어서 다른 데로 갈아타셔야 되는 건데 예. 아까 광명의 철산 푸르지오 말씀하셨고요. 예. 여기 대림 성모병원 맞은편에 있는 경남 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철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개발로 해갖고 이제 막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겠죠. 예. 그런데 그 재건축이나 또 뭐 그러니까 광명 뉴타운의 재개발이라든가 철산 우성의 뭐 철산 그 주공 아파트들의 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앞에가 재자로 붙는 것들은 예,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지겠죠.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시장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좀 좌지우지가 될 것 같고 그 어떤 단계별로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쭉 나가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요하는 건데 이 예. 앞에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신안산선이라는 게.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는 부동산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호시절이라고 하죠. 굉장히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좋은 이런 상황도 있지만 당연히 이 앞에 신안산선역이 바로 개통이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니까 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아파트가
아주 초역세권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세대 수는 예배 3분의 1 적분이 안 되는데 예,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얘는 다세대 촌에 있는 섬처럼 있는 아파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의 주변에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도 입주를 앞두고 있고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신축 아파트들은 어차피 이 역에 대한 접근성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바로 역 앞에 있는 우리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키 맞추기를 통해서도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신안산선이라는 게 예. 일단은 2호선이라든가 7호선으로 갈아타면서 강남권도 진입이 용이하겠지만은요. 예. 당연히 위쪽에 있는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도심 쪽 서울역까지 쫙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우리 서울의 3대 일자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접근성이 확 그렇게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아무 역이 없던 아파트가 그렇게 초역세권 아파트로 바뀐다. 이 사실은 뭐냐면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경남 아파트를 봤을 때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았기 때문에 이만큼들 두 아파트들 모두 가격이 오른 상태거든요. 예. 경남 아파트도 올랐고 푸르지오도 올랐는데 예, 예. 푸르지오는 추후에 변화가 없어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냥 변화가 없거든요. 예, 예. 그냥 부동산 시장 상황만 쫓아가는 거지.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지금 같은 가격대 형성하고 있다면 얘는 이대로 그냥 홀딩이라든가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푸르지오는 가격이 좀 빠지는 한이 있어도 경남 아파트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다시 한번 부동산의 상승기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역세권부터 또 갈아타기 환승 편한 2호선 접근 좋고 7호선 접근 좋고 도심까지의 접근 좋은 이 신안선선 라인에 바로 있는 아파트 그리고 앞에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두 아파트를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예. 똑같이 가격이 상승을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의 어떤 상황은 그래도 예. 경남 아파트가 좀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매도가 된다 하면 네. 경남으로 가는 거는 갈아타기 저는 찬성이시면, 찬성. 예. 푸르지오, 그 철산 푸르지오보다는 경남이 낫다는 거죠? 네, 좀 더 단기간에 확실한 호재가 바로 내 거가 되니까. 아, 예.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